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페루와 일본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불법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해부대 40진 광개토 대항함이 6개월간 파병 임무를 완수하고 17일 진해 군항에 입항했습니다. 광개토 대항함급 구축함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 수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40진은 지난 5월 25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해 국내외 선박 610여 척을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와 일본, 칠레, 베트남 등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최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을 만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이은 정상회담에서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 규범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협력에 대응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이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한다며 에이펙 정상들과 관련 대화를 나눌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페루 정상을 만나서는 차륜형 장갑차와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페루 측에 FA50 등 K방산 제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칠레 정상에게는 한국이 2차 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에이펙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8일 저녁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 플러스에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본회의 연설에 나서 비핵화와 인권 상황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국제법 위반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필리핀, 라오스와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방산 협력 등 관계 발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미국산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미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 소사에 정식적으로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사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우선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관 사이의 약정을 말합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한미 간 소사가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국산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어 국내 무기체계 적기 전략화와 가동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한미동맹 70년에 소사를 체결함으로써 한미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장에서 의무병의 체력과 실력은 곧 장병들의 생존성과도 직결됩니다. 이에 미 8군이 최우수 의무장병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 평가관의 출발 신호와 함께 미군 장병들이 언덕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70kg에 달하는 모래 주머니를 끌고 올라가니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힘들어지지만 평가관들의 응원 속에 열정의 체감 온도가 한껏 오르며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미 8군이 13일부터 17일까지 로드리게스, 캠프 케이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8군 최우수 의무 선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태평양 전역의 의무병이 서로 경쟁하며 의료기술과 단결심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른 유닛 사람들이랑 같이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친목도 다지고 또 좀 더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당연히 1등 노리고 있고요. 이에 주한미군, 미8군, 주일미군, 알래스카, 워싱턴주 주둔 육군 부대 등 태평양 의무사령부와 연계된 10개 부대에서 20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참가 자격으로 야전 의무 전문가 휘장 또는 전투 의무 휘장을 받은 장병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대회인 만큼 경쟁은 치열하고 평가는 엄격했습니다. 대회 중점은 의무병의 전술 집중적 작전 수행 능력과 부상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We might not be able to evacuate those patients in the same way we've been able to evacuate them in previous engagements in previous wars. So we're going to have to hold on to those patients a little bit longer and keep them stable and keep them alive before we can move them to the next level of care. 먼저 장병들은 70kg에 달하는 모래주머니가 담긴 야전 들것을 끌며 언덕을 넘어 부상자 분류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실내 장기간 현장 치료 평가에선 대규모 의료시설로 후송하기 전 부상병에 대해 철저한 의학적 평가와 치료를 수행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팀으로 선정된 2개 팀은 내년 3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리버티에서 열리는 미 육군 최고 의무병 선발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지난 5월 아덴만 해역에서의 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항한 청해부대 40진 광개토 대왕함이 17일 입항했습니다. 청해부대 40진은 파병 복귀 환영 행사를 열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축하했습니다. 노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 40진 광개토 대왕함이 17일 경남 진해군항으로 입항했습니다. 파병 장병들의 안전한 입항을 축하하기 위해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이 파병 복귀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환영 행사엔 670여 명의 가족과 지인이 반가운 마음을 가득 품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사하게 와줘서 너무 기쁩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가족들과 상봉하고 너무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환영해 줘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청해부대 40진은 지난 5월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발해 아덴만 해역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광개토 대왕함은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으론 최초로 청해부대 파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청해부대 40진은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 작전부대가 주도하는 해양안보작전에 22회 참가하며 파병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외교 활동으로 오만 해군사령부에 방문해 최근 해적활동 동향과 대해적 작전 노하우를 상호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군의 요청에 따라 초급 장교 2명의 항해 실습을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국군의 국위를 높였습니다. 청해부대 40진 파병 장병들은 지난 6개월간 임무 수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영해 수호를 위해 앞장설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생도 바다를 품다 5번째 시간입니다. 함정에서 밥을 먹어본 생도들은 하나같이 밥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독도함이 해군 맛집으로 불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조리병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복 버터구이와 찹스테이크, 소불고기와 같은 정통 음식부터 비빔밥국수와 떡볶이 같은 별미까지 독도함에선 다양한 음식이 식탁에 오릅니다. 생도들은 하나같이 맛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집밥보다 맛없거나 아니면 더 낫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오히려 더 뛰어난 밥을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먹을 때 접시를 막 비닐로 감싸서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음식도 되게 맛있었어요. 이렇게 밥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생도들 다 살찌고 갈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지금 독도함 안에서 조리구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담기기는 어렵지만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독도하면 소문난 맛집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리병 15명과 조리사 3명의 손길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6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식사 3시간 전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독도함에는 조리경연대회 TV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조리사가 전체 음식관을 진두지휘하면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이제 조리병들 안 다치게끔 잘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배를 떠나게 돼서 다른 전투함을 타게 된다면 이제 파병이나 민팩 훈련이나 이제 그런 걸 좀 나가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최고의 조리사와 함께 일하는 조리병들도 맡은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합동순항훈련 기간 동안 생도들이 편안한 식사를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가끔씩 불에 디이고 이제 상처 입고 하는 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승조원들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 보면은 항상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밥 먹을 때만이라도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함이 해군 맛집이라는 점 외에 특별한 공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종 스낵류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는 PX는 물론 게임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e스포츠방, 그리고 장기간 항해에도 깔끔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발소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큰 배를 움직이는 기관실은 함정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함정 지하로 내려가면 시끄러운 엔진음과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찬 기관실이 나오는데 승조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엔진 이상 유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의무대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시설입니다. 일반 진료과는 물론 치과와 약국, 응급수술 공간까지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도들이 함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생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는 배 안에서 배 멀미로 호소해서 오는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배 멀미 같은 경우에는 경구 약이라든지 아니면 마시는 약 등으로 충분히 낫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처방해주고. 순항훈련전단은 이번 항해 기간 생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이른바 별이 빛나는 밤에 캄캄한 밤 비행 갑판에 오른 생도들은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갑판 위에 그대로 눕습니다. 불을 끄자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만 개의 별들이 생도들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별똥별이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저희 학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도 별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관생도들이 한데 모여서 다 같이 즐기고 별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나중에 차기에 장교가 됐을 때도 좋은 발돋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군 군악대의 오카리나 연주와 수준급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평생 간직할 추억을 남긴 생도들. 망망대해에서 잊지 못할 밤을 보낸 이들은 바다를 품을 듯 넓은 마음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순항훈련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 같이 여기 보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내가 해외여행 가서 같이 이런 별 보러 가자. 사랑해. 망망대해에서 펼쳐지는 함정 전술 기동 훈련. 6일 동안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괌에 도착한 생도들.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일정이 생도들과 함께합니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군인 요리대회에서 당당히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한 팀이 있습니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의 보람의 식당 팀인데요. 끈끈한 팀워크와 탄탄한 요리 실력을 선보인 이들을 이태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군의 내로라 하는 조리병들 사이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보람의 식당팀. 그리 넓지 않은 취사장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마 위의 칼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재료를 볶는 손길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매일 80인분의 식사로 부대원들의 전투력을 책임지는 이들. 보람의 식당팀의 진성루 병장과 이동현 병장, 그리고 김미리 조리사입니다. 우승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동선을 좀 미리 다 짜놨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좀 동선이 꼬이면은 심사위원 봤을 때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동선을 어느 정도 짜두는 게 좀 어느 정도 저희의 꿀팁이랄까.
이동현 병장은 평소 부대원들의 반응을 보며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병들이 이건 좀 매웠다 아니면 이건 좀 짰다 싶은 거를 반영해가지고 다음 소스를 만들 때 조금 더 그런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옆에는 요리 스승이자 팀의 리더인 김미리 조리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2년 덜 군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뭐 엄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중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중환이가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알려주시고 또 군생활하면서 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움도 많이 주시고 고민도 들으시고 엄마 2년 동안 잘 챙겨서 감사하고 앞으로 전역하고 나서 연락 자주 드릴게요. 중환이 감사합니다. 김미리 조리사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상하 관계가 없는 팀워크와 대회 참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신 대대장님과 장병들의 배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공관제사령부 이강훈 보급수송과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 또한 크게 한몫했다 생각합니다. 이들은 조리병이 우리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밥심이기 때문에 밥이 맛있어야 또 이제 좋은 교육도 증진이 되고 또 육아도 잘할 수 있어서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리병은 식사라는 전력을 병사들한테 보충해주는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장병들의 전투력을 책임지는 조리병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튼튼한 국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내 순국선열 추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미래 세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복을 향한 강인한 의지를 담은 장부가와 조국 독립 의지를 품은 지금 이 순간 공연으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물로 되살아난 백범 김구 선생과 생존 애국지사 세 분이 순국선열 추념물을 낭독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고 강재현 지사와 고 최인규 지사, 고 민병구 지사, 고 전혁규 지사, 고 정사섭 지사 등 대표 5명을 포함한 67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강인한 독립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 위성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높여줄 정찰 위성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사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용해온 위성들은 민간과 함께 운용하거나 주목적인 통신 위성이다 보니 군에서 요구하는 정찰 탐지 임무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사실 군정찰 위성은 적의 핵심 시설이나 핵심 표적에 대한 영상 정보 수집이 주요 임무인데요. 그래서 적의 특이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시성과 이를 위해 영상 정보 수집 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관측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위성과 달리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동기 궤도와 지구 적도면의 경사각을 도는 경사궤도를 모두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탐지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저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위성과 달리 필요에 따라 목표 지점에 곧바로 재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찰 위성을 통해 군에선 적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 발견과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선 2018년부터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군정찰 위성 획득을 위한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싸위성 4기와 2호 IR 위성 1기를 개발했습니다. 2호 IR 위성은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처럼 지형이 촬영되고, 싸위성은 레이더파를 발사해 지형에 반사되는 레이더파를 분석해 지형도를 구성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2호 IR은 악천후나 은폐물에 취약하다는 것, 싸위성은 사진과는 동떨어진 레이더파 지형도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호 IR 위성과 싸위성을 동시에 운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30일
이후 IR 위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이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이중 4기의 사 위성은 경사궤도를 돌며 한반도를 관측하고 이후 IR 위성 1기는 북극과 남극 상공을 통과하는 극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상도는 30cm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25 사업의 위성 5기를 모두 궤도에 진입시키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주요 위협을 군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 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방 우주력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군 정찰 위성은 10개국 정도에서만 운용할 정도로 높은 소요 비용과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전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4일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토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에 있다 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맞서 11월 30일 군 정찰 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확실한 정찰 탐지 자산을 확보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바바였습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임시안치소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0차 중국군 유해 송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엔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23일엔 모두 25구의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2012년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5사단 소속 고 강윤식 1등 중사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1950년 9월 자진 입대한 고인은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1951년 6월 27일 인제지구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잉과 제3차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 분야 국제협력사업 우선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미 군사협력 강화 등에 일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항공 분야 역량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국내 조선업체 4개사 대표단과 함께 미국 조선소 4개사와 미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함정 수리와 정보, 건조 등 여러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16일부터 17일에는 미 해상체계 사령부와 예하 수상전센터에서 함정 분야 방산 협력 확대와 국내 업체의 미 해군 사업 참여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눴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서울에도 오늘 낮 동안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 3일 빠른 기록인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확인하시죠.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충청과 전북 동부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많게는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서울은 약한 눈이 날리거나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추운 날씨에 눈비가 내려 이면도로는 빙판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퇴근길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떨어져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더해 내일까지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과 해상에는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강릉은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원주가 5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장보고는 828년 통일신라 흥덕왕에게 청해진 대사로 임명된 이후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고 해적을 소탕하는 데 공을 세운 해상왕이라 불립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연 지 1181년 후인 2009년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파병됐는데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해양안보 확립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해부대가 창설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 사람으로 치면 작년에 해당하는 40진이 6개월 동안의 파병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진해 군항에 입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척 감회가 새롭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파병 임무를 통해 얻은 값진 경험이 앞으로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보고의 후에 청해부대의 활약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청해부대 40진 대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처럼 만에 소중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